네. 자, 우리 문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불안을 완화 또는 소멸시키기 위해 현실을 왜곡시키는 과정으로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다 맞으셨죠? 여러분들은 채팅창에 답 남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성, 방어 기제, 이건 다 맞으셨죠? 이런 거는 이제 아주 쉽게 낼 수 있는 거죠. 방어 기제에 대한 안나 프로이드의 그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주요 개념을 확인하고 계신가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2번, 생애 주기를 통한 전 생애의 발달 변화를 강조하고 인간 발달의 8단계를 제시한 학자는 누굽니까? 그렇죠. 에릭슨이죠. 메슬로우는 이번 주에 학습하셨죠? 우리 인본주의, 예, 학자들 2명 배웠잖아요. 누구였죠? 메슬로우도 배웠고 또 한 명은 그렇죠. 로저스 배웠죠? 로저스와 메슬로우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이제 그 두 사람이 인본주의 학자로 배웠고 대표적인 이 에릭슨은 이제 인간의 생애 발달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정신역동 이론 학자죠. 그중에 8단계를 제시한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의 총 8단계의 발달 단계를 제시했던 게 에릭슨이죠. 그다음에 3번 메슬로우의 욕구 수준. 메슬로우 이번 주 배웠죠. 자, 메슬로우의 욕구 수준. 우리 사회복지의 학과에서 제시하는 전공 과목들 중에 메슬로우의 욕구 이루는 이 과목 저 과목에서 다 나옵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사회복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개념이 뭐라고 그랬어요? 욕구라고 그랬죠. 니즈. 이 니즈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냥 클라이언트 이거는 뭐 요구냐 아니면 클라이언트의 어떤 욕구냐. 근데 이 욕구 니즈를 단순히 우리가 그 클라이언트가 바라는 거를 우리가 들어줘야 되느냐 아니면 클라이언트의 그 욕구는 그 사람의 성장 과정, 생애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어떤 부분이 어떻게 막혀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서 그다음 이 사람의 상위의 욕구를 끄집어낼 수 있을 때 이 사람의 삶의 질이 좋아질 거라는 걸 우리가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메슬로우의 욕구 이론에 대한 것도 우리가 늘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 현장에서 클라이언트의 이 니즈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시작합니다. 사회복지 실천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메슬로우의 욕구의 5단계를 보통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욕구 수준에서 성장 동기에 해당하는 최상위 욕구, 결핍 욕구와 성장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죠? 결핍 욕구, 요 아래 것들은 이 아래 이 생리적 욕구부터 시작해서 충족되지 않으면 그 위에 있는 욕구들을 우리가 찾아가기가 어려운 점도 있고 발현되기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결국엔 이 사람의 어떤 삶에 있어서 가장 그것들을 극복하고도 다 가질 수 있는 욕구가 자아실현의 욕구였습니다. 굉장히 이런 예외적인 사실은 이 메슬로우 욕구를 반박하는 학자들도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도 예술혼을 불태운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배고픔과 잠을 잊고 그런 것들을 다 뭐랄까 좀 극복에 대한 표현이 좀 이상한데 분명히 있겠지만 욕구로서 그런 것들을 다 덮고 자아실현이 더 우선적인 욕구로 나타나는 거잖아. 우리는 이제 배고프면은 저는 이제 배고프면 뭐 책이 안 읽혀진다든지 뭐 그렇기 때문에 결핍 욕구가 상당히 중요한 사람인데 그런 결핍 욕구보다도 성장 욕구가 더 중요한 사람도 분명히 있더라. 굉장히 간혹 있더라라는 건데 그래서 이 자아실현 욕구를 가장 최상의 욕구로 제시를 하는 부분이 있었죠. 근데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서 얘기하는 것들 중에 자아실현 욕구까지 얘기하는 건 모든 사람은 자아실현 욕구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아니면 경험의 부족 때문에, 아니면 인지의 발달이 부족 때문에 그 자아실현의 욕구까지도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걸 뭐랄까 끄집어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근데 그런 점에서 어떤 우리가 만나는 클라이언트들 중에 이들은 당연히 예를 들면 생리적 욕구가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자아실현 욕구까지는 뭐 없다라는 전제하에 사회복지사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점들을 항상 생각을 하며 자아실현 욕구까지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끄집어낼 것인가 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염두하고 실천을 하게 되는 거죠. 자, 4번.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통합적 관점의 사회복지 실천이 시작된 시점은 언제니까? 이거는
지난 시간 퀴즈에서도 얘기를 해줬어요. 그죠? 1920년이 아니다. 1980년대. 은근히 환경성 인간이란 우리 사회복지에서 통합적 관점, 개인의 이런 문제를 개인의 어떤 병리적 현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환경적인 관점을 더 접목시켜서 포괄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을 얘기한 거는 생각보다 오래전부터가 아니다라는 거. 지금은 너무 당연한 건데, 지금은 우리가 어떤 사람의 문제를 볼 때, 그 사람 내면이 뭐 문제 있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는 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사회복지사가.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어떤 문제 상황이 있을 때 그 사람의 가족 관계라든지 가정 환경이라든지 뭐 친구 관계라든지 직업적인 상황이라든지 경제 상황 지역 상황까지 모든 것들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환경적인 부분들을 어세스먼트 하잖아요. 사정해서 파악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 너무 당연하지만 그 당연한 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다라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5번. 에릭슨은 원초화를 강조하고 자아는 원초화에 종속되어 있다고 했다. 맞다, 틀리다. 어떻습니까? 그쵸? 누굽니까? 에릭슨 아니죠? 학자가 틀렸죠, 이거는? 그렇죠. 프로이트죠. 프로이트가 강조한 건 원초화였잖아요. 그래서 무의식 속에 그 무의식의 발현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성격이 좌우되고 그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굉장히 강조한 게 프로이트죠. 6번. 에릭슨은 심리사회 발달 이론에서 유아기는 신뢰감 대 뭐뭐로 제시됐다. 그렇죠? 이 신뢰감이 주 양육자로부터 형성이 되지 않으면 이것이 생긴다고 했어요. 그렇죠. 불신이 생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유아기 때 이 주 양육자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7번. 프로이트가 중요한 거는 1. 환경 요인, 2. 정신 역동. 뭡니까? 이런 건 이제 뭐 눈 감고도 맞출 수 있어요. 그죠? 정신 역동 이론에서 프로이트가 가장 대표적인 1번으로 배웠잖아요. 그죠? 8번. 유아가 어떤 대상이 시야에서 사라져도 그 대상이 계속 존재한다고 믿는다. 피아제가 제시한 이 개념은 뭡니까? 1. 자기중심성, 2. 대상 영속성. 그죠? 서기자구님, 그죠? 대상 영속성이죠? 네. 예전에 제가 이걸 주관식으로 냈었잖아요. 단답형. 대상 연속성이라고 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대상 연속성. 그래서 아니라고요. 연속성 아니고 영속성이라고요. 여러 번 제가 그래서 제 발음이 문제 있었다고 되게 반성을 많이 하면서 그래서 이 개념을 얘기할 때 늘 얘기합니다. 제 발음이 연속성이라고 들려도 그게 아니다. 영속성이다. 있는 거, 사라지지 않고 유지가 된다. 그 대상이 이제 그런 의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피아제가 8개월짜리 자기 아들을 보고서는 요 개념에 대한 것들을 착안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들 앞에서 이렇게 뭐 베개 이렇게 까꿍할 때 없는 게 아니라 있다,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걸 이렇게 찾는 걸 보고서, 그죠? 네. 9번. 이거 많이 틀렸어요. 9번. 동생 때리면 엄마한테 혼나니까 때리는 건 나빠요와 관련 있는 단계는 이거 뭡니까? 이 전인습적 도덕 수준, 후인습적 도덕 수준, 인습적 도덕 수준 이걸 얘기한 학자가 누구죠? 요거 도덕성의 발달에도 단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크게는 3개이면서 각각의 2개로 좀 세부적으로 6단계로 나뉘는데 전인습적, 인습적, 후인습적 3개의 단계로 크게 얘기한 학자. 그렇죠. 콜버그죠. 콜버그. 이 인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떤 규범이고 질서고 뭐 규칙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규칙과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그거에 따라서 나의 어떤 행동을 도덕적으로 하기 전에 뭐였어요? 그런 인습의 전 단계는 굉장히 너 혼난다? 그럼 나 하지 말아야 되나? 이런 거고. 아우 잘했네. 아우 잘했어. 하면서 막 상장 주고 막 먹을 거 주고 막 그러면 이제 보상이 있으면 엄마가 나 칭찬해 줬으니까 이건 잘한 행동인가 봐. 이렇게 타인의 보상과 처벌에 의해서 이렇게 나의 도덕적인 행동과 판단을 하는 것. 전인습적 단계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학교를 가고 단체 생활을 하다 보면 질서라는 걸 배우고 규칙이라는 걸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도덕성의 발달도 결국엔 우리가 인지 구조, 그러니까 머리가 커간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인지 구조의 발달과
더불어 커나간다, 수준이 높아진다라는 걸 제시한 학자가 누구? 콜버그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9번은 잘 맞추셨어요. 전인식적 도덕 수준이죠. 10번. 피아제는 인지 발달은 뭐뭐의 확장 과정이다라고 했다. 뭡니까? 1. 도식, 2. 무식, 3. 지식. 이거 말장난입니다만 이거 틀리면 곤란합니다. 매우. 그죠? 도식이죠? 도식, 스키마라고 하는 어떤 인지 틀이 있는데 결국에 이것도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그 틀이 커나가면서 처음에는 왜 코끼리가 있는데 코끼리 눈 감고 코끼리 다리만 왜 있잖아요.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눈 감고 만졌는데 나 코끼리 다리 만진 사람은 코끼리 이렇게 생겼어요 얘기하고 코끼리 코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길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코끼리 꼬리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뭐 꼬리 가늘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각각의 이제 뭐랄까 자기가 만진 것은 경험이잖아요. 경험하고 그 배운 부분만 가지고 그 어떤 자기 인지가 형성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확장시켜 가면서 아, 코끼리는 꼬리가 이렇게 생겼고 코는 길고 다리는 두툼하고 몸집은 크고 어떤 전체적인 코끼리의 형상을 나한테 인지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인지의 확장 과정이라고 했어요. 확장 과정. 그래서 그 인지 확장 과정으로 인지 발달이 이루어진다라고 했고 그것은 도식이라는 것이 커진다고 했어요. 도식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복합적으로 커지고 넓어지고 확장되고 깊어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11번 대상 영속성이 발달하는 단계는 아까 유아기 얘기했는데 피아제 언제입니까? 감각운동기입니까? 형식적 조작기입니까? 그렇죠? 그죠, 그죠, 그죠. 감각 운동이죠? 예, 유학이니까. 아기 때니까 참. 그 다음에 12번. 융은, 중년기의 과업으로 내가 몰랐던 나의 자아를 찾아가는 뭐뭐를 통해, 자기 실현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죠? 융이 강조한 단계가 인간 발달에서 중년기를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내 안에 있는 무의식 속에 있는 나의 그런 뭐랄까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것들을 발현시킬 수 있는 것을 끄집어내야 된다고 했고 그것을 개성화의 과정이라고 했고 그것이 중년기의 과업이고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13번. 정신역동 이론가는 1. 프로이트, 2. 로저스. 이런 것도 아주 쉽죠. 당연히 프로이트죠. 그죠? 로저스는 아까 인본주의 학자였어요. 그죠? 14번. 모방과 관찰학습을 강조한 학자는 누굽니까? 반두라입니까? 파블로프입니까? 반두라. 그렇죠. 반두라죠. 반두라하고 스키너를 비교해서 이제 기억을 해달라고 특히 얘기했습니다. 뭐 파블로프 얘기는 했지만 파블로프는 개 싫어. 뭐 그것만 침 흘린 그런 것만 기억하면 되고요. 일단 스키너하고 파블로프가 아니 누구야? 반두라가 대표적인 행동주의 학파의 대표적인 학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성격과 그런 어떤 성격 발달을 행동주의, 어떤 행동, 외부 자극에 의한 것들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자극이 있고, 그걸로 내가 새로운 행동을 습득하고, 그러면서 내가 성격을 발달시켜 가는 거죠. 그런데 스키너와 반두라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뭐였어요? 혹시 기억해요? 뭐였더라? 음,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있어요. 이거는 뭐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뭐 대리학습, 관찰학습 뭐 이런 것들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스키너는 뭐였어요? 외부에서 자극이 주어져야지만 자기가 뭐 새로운 행동을 학습한다고 했죠. 그죠, 그죠. 근데 반두라는 그것만이 아니다. 인간은 관찰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직접 외부 자극이 직접 오지 않더라도 그 옆에 있는 애라든지 다른 사람한테 뭐 그런 거 자극이 와서 그런 것들을 관찰함으로써 나도 배운다는 거죠. 칭찬받네? 이런 행동을 하니까 선생님이 제 칭찬하네? 나도 해야 되네? 내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지만 관찰하면서 배운 거잖아요. 그 차이예요. 스키너는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그 사람한테 자극이 와서 그걸 자기가 체득한다고 그랬어요. 그 두 사람의 결정적 차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어디였지?
15번. 그죠?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는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뭐뭐, 형식적 조작기. 요 흐름이다라고 했어요. 그쵸? 구체적 조작기. 그죠? 뭐 나이대별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 그 나이대별 그 발달 단계가 있고 그 안에서 가장 획득하는 중요한 개념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6번. 4세 아이의 특징으로 피아제가 얘기한지 아는 것. 자, 4세 아이니까 언제입니까? 감각운동기입니까? 전조작기입니까? 4세 아이. 그쵸? 네. 전조작기 시기인데 이때 아이의 특징으로 얘기하지 않은 것은 뭐냐? 답을 뭐라고 했어요? 현애나우님 뭐라고 쓴 거예요? 음, 그죠? 무랄로는 4세 아이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전조작기의. 자기중심성도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그죠? 왜 실험한 거 그런 거 보여드렸잖아요. 보존 개념 획득은 이 전조작기 시기에서 조금 더 커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 조작기 시기가 돼야지 보존 개념을 획득한다라고 그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왜 4세 아이, 7세 아이 그 왜 비커에 물 담긴 거랑 뭐 이런 거 저런 거 실험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7번. 출생 순위에 따른 인간 성격에 대해 강조한 학자는 누구였죠? 출생 순위. 그쵸. 아들러죠? 따라오고 있죠, 여러분들? 네. 아들러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출생 순위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 있잖아요. 뭐죠? 저는 뭐 같냐? 뭐 그런 거 물어봤잖아요. 막내 같냐? 첫째 같냐? 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어. 자, 그 다음에 18번. 방어 기제와 관련 있는 학자는 누굽니까? 이거는 뭐 쉽죠. 안나 프로이드입니까? 칼 융입니까? 네, 그렇죠. 안나 프로이드죠. 19번. 융의 분석 심리학에서 강조한 인간 발달 단계는 이건 아까도 알려줬는데 융이 강조한 인간 발달의 단계가 어느 정 중년기였죠. 중년기. 그죠? 인생의 황금기로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내 무의식 속에 있는 어떤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것들을 끄집어내서 어떤 개성화를 실현함으로써 그죠? 나는 중년의 인생의 황금기를 만들 수 있다. 청소년기를 강조한 학자는 누구죠? 청소년기. 청소년기를 특히 강조한 학자는 에릭스. 그렇지, 에릭슨이야. 에릭슨은 청소년기에 이걸 형성해야 된다고 그랬어. 이걸 과업으로 제시했어. 그게 뭐죠? 5글자. 자, 현애나그님, 자. 자아정체감이죠? 자아정체감. 나라는 자아정신감 사람은 맞죠? 누구인가? 자아정신. 이거를 우리가 나이 한 7, 80 돼서 고민하면 좀 곤란하지 않겠어요? 고민할 수도 있어요. 고민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 고민은 그 청소년기 때 할 수 있게끔 그런 성장 과정에서 하는 게 좋겠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시기다라고 했습니다. 결정적 시기라고 하는. 그 다음에 20번. 칼융의 분석 심리학과 관련이 없는 건 뭐냐? 1. 페르소나 2. 집단 무의식 3. 음영 4. 열등감. 자, 열등감은 누구? 열등감이란 단어가 딱 나오면 어떤 학자를 떠올려야 돼요? 그죠? 아들러를 아들러. 떠올려야 돼요. 그치. 아들러가 왜 열등감을 극복함으로써 어떤 보상으로 승화시키는 거.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다음에 21번. 융이 처음 사용한 용어로 인간의 무의식을 구성하는 주요한 관념으로 제시된 개념은 리비도냐 콤플렉스냐? 콤플렉스죠. 그죠? 콤플렉스. 그렇죠. 콤플렉스예요. 22번. 주관적이며 탐색적 존재로서의 인간관을 가진 학자는 이런 걸 제시한 학자는 피아제냐 스키너냐? 인간은 주관적이고 탐색적 존재야. 피아제예요? 스키너예요? 그치. 피아제지. 스키너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굉장히 수동적인 관관이에요. 외부 자극이 주어져야 새로운 행동을 습득해. 내 의지로 뭔가를 배워서 습득하는 게 아니에요. 피아제는.
그래서 완전히 요거랑은 관련이 없는 인간관을 가진 게 삐아제예요. 스키너예요. 그죠? 자, 23번. 무의식을 창조와 개성화의 원천으로 바라본 학자. 여러 번 나왔죠. 이제 까먹으면 안 돼요. 융이에요, 프로이트예요. 그죠? 융이죠. 이건 까먹지 말기. 자, 24번. 삐아제와 관련 있는 건 인지발달 이론입니까? 행동주의 이론입니까? 그죠? 인지발달. 인지. 그죠? 25번. 관찰 가능한 인간의 행동 및 행동 변화에 초점을 둔 학자는 누굽니까? 여러 번 얘기했는데 지금. 그죠? 아, 피아제, 이거 스키너, 로저스. 설명했잖아, 좀 전에. 관찰 가능한 인간의 행동 및 행동 변화에 초점을 둔 학자. 피아제야, 스키너야, 로저스야. 아니지. 스키너지, 스키너. 아니야, 아니야. 아, 스키너지. 시키노. 그렇지, 스키너지. 관찰 가능하다는 거는 외부 자극이 있고 그것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행동이 바뀌는지를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정신 역동은 우리의 머릿속이나 이런 생각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성장이 인지라는 게 눈에 보여요? 아니요. 보이잖아요. 안 보여요. 정신역동이라는 게 눈에 보여요? 안 보입니다. 어떻게 변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행동주의 학파들은 그게 아니라 뭐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외부 자극이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 행동이 어떻게 바뀌고 이런 관찰 가능한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인간의 행동을 관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스키너입니다. 그죠? 26번. 현상학적 이론가이며 인간을 이해하는 방식에 대해 자기답게 살아가는 과정에 관심을 가진 학자는 누굽니까? 프로이트입니까? 로저스입니까? 그렇죠. 로저스입니다. 인본주의 학자. 인본주의 학자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정신역동은 아, 너무 이거. 인간의 그 부분에만 너무 관심을 가진다. 행동주의 학파는 어떤 외부의 어떤 인간의 둘러싼 행동의 어떤 자극에만 너무 관심을 가진다. 인지발달은 너무 인지에만 초점을 둔다. 그게 아니다. 인간은 우린 전인적이고 총체적인 인간이다. 어떻게 그걸 나누어서 볼 수가 있냐? 우리는 뭐랄까, 인간 전체 총합적인 존재로서의 우리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인본주의 학파들은 그런 것들을 더 관심 있게 본 거 아닙니까? 나누어서 이렇게 부분별로 뭔가 좀 인간의 발달을 설명하려는 노력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인간 자체로서 우리 인간을 이해하려고 해야 된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답게 살아가는 방식, 과정, 지금 여기에 현재에 초점을 둔 과거보다도 지금 뭐 이런 거 초점 맞춰서 사회복 실천도 해야 된다. 뭐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게 로저스입니다. 그죠? 나왔네. 그만 27번. 지금 여기를 맞다. 강조한 학자. 그죠? 로저스죠. 그 다음에 28번. 미시체계가 아닌 것은 친구, 가족법. 뭡니까? 법이죠? 3번 법. 거시체계죠. 29번. 출생순위는 성격에 영향을 준다고 했다. 아까 출생순위 누구였죠? 아들러였죠. 그죠? 자, 아들러. 여성인 나의 안에 존재하는 남성적인 측면은 아니마입니까? 아니머스입니까? 아니무스죠? 1번. 아, 2번, 2번. 아니무스예요. 음, 아니무스요. 31번. 형식적 조작기에 획득하는 특징이 아닌 것은 반사행동 반사행동, 1번. 조합적 사고, 추상적 사고. 그죠? 형식적 조작기는 언제예요? 보통 몇 살쯤? 몇 살쯤? 3살? 아닌데. 형식적 조작기가? 3살. 아니, 3살 아니야. 3살 아니야. 형식적 조작기가 3살이라고? 아니야. 아, 잘못 얘기했어. 무슨 소리야. 12살, 12살 정도에, 그러니까는 이제 12살, 12살. 보통은 이제 초등 고학년 정도 생각하면 돼요. 초등 고학년 또는 뭐 중학생 이후 성인기까지 형식적 조작기. 굉장히 이제 이때는 추상적 사고도 할 수 있고, 가설을 수입할 수도 있고, 어떤 연역적인 어떤 흐름, 어떤 추론이라는 것도 가능하고, 그죠? 조합적 사고도 가능한 거죠. 굉장히 이제 뭐 인지가 거의 다 큰 거죠. 그래서 반사행동 이건 아주 영유아기 때 나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1번이 아닌 거고 32번 매슬로우는 뭐뭐 욕구, 안전 욕구, 애정 욕구, 자아 욕구,
사실은 욕구 5단계로 생리적 욕구. 이건 쉽죠. 이런 식으로 한번 주요한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고 나서 이제 문제를 중간고사를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간단한 퀴즈로도 나올 수 있고 조금 더 이것들을 묶어서 복합적으로도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배틀 퀴즈 한번 다시 풀어보세요. 지금 저기 복습했으니까 아까처럼 다시 들어오셔서 클래스 카드 배틀 검색하셔서 들어오시고요. 배틀 코드가 바뀝니다. 학생으로 너무 궁금해. 들어오시면 배틀 코드는 19882입니다. 19882. 헐. 다시 해야겠다, 야. 19882로 누르고 들어오셔서 아. 1988. 클래스 카드 배틀을 검색하시고 됐습니다. 네, 대기해 주세요. 들어오신 분은. 교수님, 저 들어왔나요? 나는 이름을 익명으로 들어와서 내가 누군지 몰라요. 뭐, 1인이에요, 1인. 1인이었어. 1인 네. 들어요. 네. 자, 그럼 아니, 이렇게 교수님하고 배웠던 그 문제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좀 헷갈리네요. 복습 강의 다시 들으세요. 복습 강의. 네, 복습강의 다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습 강의 짧으니까 그럼 들어봐. 다 들어오셨어요? 줄었는데 퀴즈, 아까보다? 퀴즈 풀고 제가 반성했어요. 열심히 공부할 걸 왜. 괜찮아요. 자, 어디 다 들어오시고 계십니까? 클래스 카드 배틀 검색하시고 학생으로 들어오시면 배틀 코드 화면에 보이는 19882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익명으로 맞다. 입장하셔서 대기해 주시면 됩니다. 더 들어오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그럼 못 들어오신 걸로 알고 일단 들어오신 분들만 가지고 시작을 할게요. 자, 3분이고요. 복스 퀴즈 한번 파이팅해서 풀어봅시다. 파이팅. 시작!